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성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 흥망성쇠 청계천이 결정한다입니다. 우리나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청계천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15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구속도 되고, 그래서 겸사해서 또 그동안에 오래전에 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만 보시고 왜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저는 그 사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냉정하게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그 죄는 죄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연구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분의 1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분이 법적인 죄지만, 법적으로 죄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죄는 아닙니다. 뭘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가령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아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되나, 이렇게 그걸 다 자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돼도 다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듯이 그 죄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관, 저는 이 풍수지리 연구가로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밝혔다는 사실, 이것이 1000년 만에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계천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결정되는지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배 위치입니다. 배 위치.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풍수의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풍수의 개요가 뭐냐면, 풍수지리란 그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형상과 기.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기에 의해서 흥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계천은 형상으로 보면 무슨 형상이냐면은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그것을 풍수용어로는 와인 형상, 사람이 누워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인왕산이 머리입니다. 머리. 풍수용어로는 현무고, 청와대 뒤에 높은 이렇게 산이 있죠. 그것이 그 북악산인데요. 왼팔입니다. 왼팔. 이걸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남산입니다. 이거 우백호죠. 그러니까 현무,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이 산맥, 양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죠.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요. 이것이 사람의 다리 형상입니다. 다리. 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배가 어디냐면은 지금 그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명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랑천 약 6km인데요. 중랑천 3분의 2까지가 사람의 배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워있는 이런 형상인데요. 자, 사람의 배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배를 가려면 사람이 죽지요. 그렇습니다. 이 청계천은 사람의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청계천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 아닙니까? 서울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서울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각 부처, 기업의 본사 94% 모든 인프라,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부다 말입니다. 그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그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그 옛날서부터 1960년도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죠. 청계천이 갈라져 있을 때까지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67달러입니다. 67달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맞죠? 틀림없이 그때까지 우리는 수백년 전, 오래 천년 전부터도 청계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1961년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덮었어요. 58년도부터 61년까지 3년간 덮었습니다. 61년도에 덮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을 길러 작용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61년도에 인문이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덮고 나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죠. 국가재건회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그 부의장을 했는데 이분이 정치가 잘 되기 시작했죠. 이분이 하면서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이 흉상을 길지로 다시 작용을 시켰기 때문에 국운이 상승하려니까, 나라가 잘 되려니까 정치가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이걸 덮고 나서 우리가 약 30년, 30년 만에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2만 달러가 됐잖아요. 2만 달러. 예? 이거 덮고 나서 2만 달러가 됐습니다. 67달러에서 2만 달러면은요, 정말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그런 대발전을 한 겁니다. 그 짧은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나라가 잘 되느라고 정치도 잘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어려운 그 불행을, 가난을, 고통을 이제 다 겪고 살만했습니다. 2만 달러 돼서 정말 아시아에서는 사룡 중에 하나다 그랬고,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1위 국가까지 이렇게 대발전을 일으켰으니까 정말 전 세계인이 대단히 부러운 나라가 되었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계천을 다시 갈라놨죠. 과거와 같이 갈라놨습니다. 자, 이거 갈라놓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도니까 15년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아주 왕조가 되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국민 모든 것이 다 지금 전쟁 발발. 제가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했느냐면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사. 이게 상상을 초월해. 이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사실을 국민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즉사하는 게 무슨 방법이 있는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쟁 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같은 그러한 그 어려운 시절이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청계천을 갈라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런 사실은 우리 풍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천년 만에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논문을 보내서 이 풍수지리학을 근본적으로 풍수지리학을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풍수라는 건 분명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사실을 정말 전 국민이 지금 많이들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2007년도에 국회에 가서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또 캐도남마 박종진 거기 나가서도 했고, 또 강의를 그동안에 한 200여 개 다니면서 했고, 언론에 신문에 이 사실에 대한 것이 한 40번 이상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 미쳤나? 왜 나라 망한다 소리를 하느냐?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러면 어린애가 빠져 죽는지 모르고 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물에 죽는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어른이 그 아는 사람을 건져줘야죠. 지금 물에 다 들어가서 지금 목까지 찼습니다. 완전히 찼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친놈, 저를 비방하고 협박이니 별로 소리.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되는 거는 얘기를 해야죠. 듣기 싫어도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자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풍수를 다시 한번 제가 국어사전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사전에 풍수지리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한 학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풍수 정의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의 영역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뭘 하느냐? 이젠 국은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와 같이 청계천을 다시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덮으려면은요, 지금 못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덮으려면 이거 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두 번째, 예산이 많이 필요해. 세 번째, 덮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협의해서 하려면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뭐냐, 비법풍수라는 게 있다. 비법풍수가 뭔가, 청계천을 어쨌거나 덮는 형상이 돼야 되니까 이 청계천에다가 아치를 해가지고 아치 위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전체를 다 덮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덮는 형상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제가 밝혀낸 겁니다. 여기서 저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2015년도 국회에 가서 포럼한 자료입니다. 자, 뒷면을 보시죠. 네. 천년 만에 밝혀진 청계천 국은 풍수 비밀.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이게 청계천이라고 보면 아치를 해서 무궁화를 심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무궁화로 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해낸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경 박사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 250억에서 300억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고 덮는 기간 시작하면 6개월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궁화나무를 심어서 구군이 용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라면 지금 제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서 시급히 이게 무궁화나무를 심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그거 합시다. 이게 뭐가 어려우냐? 300억 걷는 거요. 300억 우리 국민들한테 성금하는 거 일주일이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큰 돈도 아니에요. 어느 기업에서 한번 인심 쓰고 내가 덮어줄게 이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 몇 군데에서 100억씩만 좀 저거 해도 우리 국민이 이거 성원하면은요 기업에서 얼마든지 이거 협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성금 안 걷어도 돼요. 그러면 이 근원적으로 이 비버풍수라는 건데 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과거와 61년도에 이걸 덮고 나서 국군의 용성할 때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방 안정이 됩니다. 그때도 이 덮자마자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덮자마자 60년대부터 우리 경제 발전했잖아요. 덮자마자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이 그런 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말 제가 연구한 사항이지만 천우신조입니다. 천우신조예요. 이거 감히 누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은 들으실 줄 몰라도요. 이 풍수는 오묘한 자연의 원리와 이치와 그 요소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밝혀냈지만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이다라고 알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급히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이 청계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못 살듯이 그런 시대가 돌아와서 나라는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원칙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만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해야만 우리나라가 또 다시 과거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왜?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제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고 했잖아요. 시장 시절에. 모르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이제 밝혀냈어.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국민한테 홍보를 못해서 제대로 이게 알리지 못해서 설득을 못해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풍수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못한 그 사람이 죄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자연의 영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는 것도 다 풍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라는 것은 형상과 기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게 왜 쉬어요? 왜 쉬고 살아요? 공기를 활용하고 살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잖아요. 과거에 석가, 공자, 예수도 다 숨을 쉬고 살았어요. 다 풍수에 활용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다 풍수로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가 잘 통하는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읍니다. 기가 잘 통하면. 제 얘기를 잘 듣는 건 뭐냐?
긍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 인정을 하면 긍정을 하는 것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혀, 기가 안 통해, 그러면 제 얘기를 잘 안 들려요. 그런 사람하고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부정을 해, 제 얘기를. 부정을 하게 되면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풍수지리학입니다. 풍수지리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우리 옛날에 가정에 보면은 가화만사성, 그게 뭡니까? 그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가화만사성이 뭔데요? 분의 기입니다. 분의 기. 분의 기가 좋으면 그 가정에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풍수지리학이 바로 그게 분의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가 숨을 쉬는 것부터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학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죠?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활용하면 그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한 자연을 활용한 만큼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다 발전하는 거고, 이 자연을 역행하면 우리는 인간사는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풍수지리가 그거예요.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이 자연을 활용해서 인간이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인슈타인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누구야?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런 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석가모니 공자 예수도 이 사실을 못 밝혔습니다. 인류가 발생된 후에 이것은 최초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인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은 세계적인 학문이고 인류의 최초 진리, 최대 진리, 최후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을 이젠 많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해야죠. 지금이라도 안 하면 늦을수록 우리는 더 헤어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병도 초기에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살리는 방법은.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라 살릴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학자들이, 전문가가, 종교가 누가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까?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한 것 이외에는 아무도 나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는 물론 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15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정말 가진 모욕적인 뭐를 당해도 저는 하고 있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 얘기대로 분명히 나라가 정말 전쟁 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어렵게 되면, 제가 노력을 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 제가 더 후회할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볼 걸. 어떻게든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빨리 저하고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정말 이런저런 얘기 안 듣고 완전히 망하게 되면 저는요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그때 가서 제가 가장 죄인인데 더 큰 그 고통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할 도리를 다하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간 후에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면은요, 후회를 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저도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뭐 어느 경제학자든 뭐든 다 소용없습니다. 청계천을 속히 비법풍수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오늘 제가 가끔 이 강의는 합니다만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갖가지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난을 제가 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왜 저렇게 저분을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네요. 오늘 또 마침 구속이 됐는데 제 연구를 보면 뭐 지금 죄는 죄도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것은 다 국운이 상실돼서 그렇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라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